네, 저희가 UI UX 이제 일단 개발 부서에 보시면 그 우리 팀장급 되시는 분들 이름이 UI UX 개발 팀장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UI UX라는 걸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 접하는 면이 이런 화면 또는 접하는 기계에 접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란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화면. 네, 그래서 이런 사용자 화면에 여러분들이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UI라는 개념이 쭉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수학습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같은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명령어 기반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던 컴퓨터가 이제는 GUI라는 이런 그래픽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마우스 작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GUI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NUI랑 OUI라는 것, 즉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기계를 이렇게 예, 조작하거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 시에라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다 다양한 입력 형식들을 우리가 쓰는 것뿐이지 컴퓨터에서 CMD라고 명령어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검정화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 그래서 나 IP 어떻게 돼? 그러면 IP 컴피그 뭐 이런 명령어 여기에 정해진 명령을 치면 컴퓨터가 내 명령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정 화면은 커맨드 라인이야. 명령어 탁 때리면 탁 수행하는 뭐 이런 것들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인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 이 컴퓨터 안에 명령 프롬프트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네, 이런 것들은 다 병행되어지는 것들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긁고, 움직이고, 여기 이렇게 막 책상 위에 있는 거 움직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 자체가 GUI라고요. 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저희는 주로 GUI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UI를 평가를 이제 사람들이 UI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때 뭘 물어보죠? UI가 좋은 UI다 그러면 뭐죠? 응? 효율성, 유연, 뭐 여기 얘기했던 거 뒤에 이제 요 뒷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걸 통칭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다, 사용성이 좋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성. 그래서 목적에 맞는 사용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용성은 이래야 제가 요거는 선수학습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근데 이제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아요. 용이성, 효율성, 기억성, 오류성, 만족성.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평가 기준이야. 이게 필립스 UI 그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발표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예,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 꼭 해요. 그래서 UI 경험 안 했어도 바로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폰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아기가 4살짜리, 4살은 너무했나? 아빠 폰으로 메일 보내고 부장님께 크크크 보내고 게임 열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숨겨놨는데 또 열어가지고 게임하고 있죠. 이렇게 탁탁탁. 너 뭐하니? 게임. 게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부장님이 크크크 받아가지고 답장 무슨 일인가? 이렇게 답장 오고 그리고 우리 톡 괜히 열어놓고 사원들끼리 톡하고 있다가 사장님한테 톡이 잘못 가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회사에서 그런 일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알았네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닌가 알아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용이성, 리너빌리티, 그다음에 효율성. 이미 사용한 사람이 너무 쉬운 기능만 그냥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그 수준의 작업도 할 수 있다. 그게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건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포토샵도 쉽게 쓰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나 해서 그냥 이미지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 이 고도의 숙련자들의 포토샵 사용을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 막 단축키를 써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미지를 완전히 변신시키는 걸 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효율성이 좋은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안 썼더라도 다시 퇴사한 직원이 회사로 돌아왔더니 무슨 시스템이 아직도 있네? 이 좋은 시스템 하면서 다시 만졌을 때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 기억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런 기억성이 좋은 게 좋은 UI다. 그리고 오류성, 에러 났을 때 빨간 화면으로 넘어가지 마라. 예, 그래서 그 오류를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만족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satisfaction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오죽하면 노래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satisfaction 이런 노래 되게 많이 했어요. 검색해보세요. 예,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족해야 돼. 만족성. 그래서 만족성은 뭐예요? 목적을 이뤄야 만족하지, 그지?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못 먹고 나왔어. 성질 나지.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나왔어. 기다리다가 나왔었거든, 심지어. 네, 맛집이라고 기다렸는데 줄이 안 줄어. 그래서 그냥 나왔어. 만족성은 목적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드는 UI의 그 만족성을 높여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1차 포트폴리오 이제 주제 선정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내가 어떤 사이트를 쭉 보다가 이 사이트 주제가 괜찮고 이 사이트 UI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근데 정말 완벽하고 내 마음에 다 들어. 그럼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네, 근데 뭐라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되나요? 이미지 갖다 써도 되나요? 돼요. 우린 아카데믹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장사하려는 거 아니고 카피해서 그 회사를 내가 선점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UI UX를 약간 비판하셔서 바꾸셔도 된다고요. 네. 그래서 만족성 있게 그 사이트 목적.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이 사이트 뭐 하는 사이트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트가 첫 화면에 뭐 이미지 같은 거 팍 나와 있는 경우 많죠? 이미지 보고 만약에 커피가 막 이렇게 있고 막 커피 카페 아니야? 뭐 이렇게 바로 느낌 오면 좋은데 처음 화면 딱 봤는데 느낌이 안 와. 그러면 그 사이트는 참 뭔가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직접적인 방법이 뭐예요?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타이포그라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에 구체적인 느낌이 안 오면 글자를 거기다 얹잖아, 같이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글자를 보면서 아, 그냥 글자 읽으면 돼. 뭐 하는 사이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사이트 목적에 맞는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UX라는 게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UX는 기존에 있는 어떤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UX는 3단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자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대를 하게 되겠죠? 나 이거 뭐 하려고 여기 들어왔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들어오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하러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 들어가요. 그러면 기대를 하죠. 뭘 들어가죠? 빨리 쉽게 환급 받을 수 있게 신청해야지. 하고 들어와요. 네. 신청, 기대, 사용자 경험. 옛날에 홈택스가 아주 거지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막 잘 신청도 안 되고 올리는 거 많고 막 에러 많고 막 문제 많았는데 네, 사용자 경험.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요. 싫어요. 이 사이트 들어가기 자체가 싫어요. 반성. 사용자 반성은 사용자가 반성하는 게 아니야. 유저가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이트를 가서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잘못이에요. 누가 그래요? 미쳤어? 그게 아니지. 그 사이트 이상해 하고 이 반성은 반성해 이거예요. 사용자가 그 제작자에게 반성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UI 분석이라는 걸 계속 그뭐 분기별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연별로 하는 회사도 있는데 분기별이나 그렇게 더 자주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 회사 매출을 올려야 되는 회사일 경우에 사이트로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사이트 분석을 계속 해야 되거든. 이게 반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그래서 바꿔 그러면 개선해서 다시 돌리는 거죠. 사용자들이 또, UI가 바뀌었네? 기능도 바뀌었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막 눌러보죠. 그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iOS가 맨날 그 바뀌면은, 기대하면서 또 써보고, 광탈 일어나고 있어, 이제!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반성해, 빨리. 그러면 이제 빨리 패치 나와가지고 광탈 안 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계속 도는 거야. 이게 UX야. 이게 UX. UI, Experience. UI를 써봤더니 어떻더라 반성해서 다시 고쳐서 UI가 개선되는 게 UX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주 명확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UX를 개선하고 나면은요, 경험의 흐름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이제 필립스 디자인 연구 보고서라고 아주 유명한 놈이에요. 이 다섯 단계가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단계. 기대 인상 발견 사용 기억.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렇게 외워야 되겠지? 긴 발사기? 네, 근데 뭐 외울 것도 없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연애의 5단계, 연애의 5단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 기대의 단계. 이제 제 누나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누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누나 몰라야 나 누나 얘기하는지. 제 누나가 매형 만나서 결혼할 때 선을 보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결혼을 이제 빨리 해라, 너. 그래가지고 선을 봤어. 딴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누나를 얘기해서 미안하네. 누나 미안해. 자, 그래서 저 누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선보러 나갈 때 기대를 하고 나가자. 아, 싫어.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나가잖아요. 기대하고 이제 나가는 거지. 괜찮은 남자가, 차은우가 아닐지라도 차차은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큰 기대지. 차차은우. 그래서 나갔어. 그런데 이제 딱 나갔을 때 첫 느낌, 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물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네. 우리 누나 얘기한다니까 누나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 그 첫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인상을 받잖아. 별로야, 별로. 별로야.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다시 만나자고 하고 나왔는데 전화 안 받을 거야. 뭐 이랬는데 전화 받더라고, 저녁에. 전화 왔어. 지금 매형이 지금 매형. 우리 매형. 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이 시작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날 3시간 반을 통화를 하고 전화가 왔는데 매형이 이거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누나가 계속 전화 안 끊고 얘기를 하더니 다음날 또 전화했는데 또 3시간. 미쳤나 봐. 그러더니 날짜 잡았어요. 몇 달 만에. 석 달 만인가? 진짜. 싫어하더니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예. 이제 체험을 통해서 상호작용으로 인상 단계에서 실제 경험의 판단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 발견 단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확 남자가 여자하고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면은 막 젠틀하게 막 해주잖아. 의자 싹 빼주고 막, 문 가서 앞으로 가서 탁 열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주고 다 지나갈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먼저 눈을 손을 안 놓는다든가 앉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를 안 빼주고 있다든가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앉잖아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 남자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 네 거기 보시면 사용의 단계. 네. 청소하고 있는데 쇼파에 계속 누워 있어요. 폰 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지 미친놈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일어나 이러면서 막 청소기 돌리죠. 그런 자기가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그런 남자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있어. 그래서 사용의 단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다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약간 잘 못해주는 느낌이 뭔가 싸했는데 실제로 결혼해 살아보니 사용해 보니 여기서부터 그 매형 얘기 아니에요? 매형은 좋은 분이에요. 자, 그래서 발견하는 거지. 약간 호감을 통해서 적극적인 경험이 일어났는데 이 써보니까 이제 어떻더라. 써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 이 UX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계가. 그래서 써봤는데 별로 안 좋은 거야. 생각보다 안 좋아. 근데 그 전에 이 발견의 단계, 이런 단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이었는데, 같이 있으면서 뭔가 약간 싸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써보니까 싸한 게 진짜였네. 이러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남자를 바꾸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살고 계시고, 우리 배경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지. 돌아 돌아. 이게 UX라고요. 이걸 사이트로 갖다 이제 사람에게 연애 단계로 생각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이트로 보시면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요. 사이트를 쓸 때, 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발견하고 사용하고 다시 기억하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금 개선해서 다시 기대 인상 발견 사용 기억의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경험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기대 인상 발견 사용. 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요, 좀 여기 이제 사용자를 people이라고 하면 맥락이란 걸 컨텍스트, 맥락에 따른 워크플로우 공간 구성의 요구사항, 조력자, enablers, 여기 기술 전반 및 디자인 솔루션.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맥락. 이런 말을 우리가 언제 쓰지? 맥락이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이렇게 같이 뭐 술자리든 밥자리든 앉아가지고 둘이 먹다가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이 산에 올라가는 건 역시 힘들어. 갑자기 산에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대. 둘이 열심히 그 직장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대. 너도 산에 갔니? 그러면서 이제 산에 갔는데 거기서 떨어져 죽을 뻔했어.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맥락 없이 튀어 들어온다 그러죠? 맥락. 맥락이라는 건 뭐야? 컨텍스트가 뭐야? 텍스트는 뭐야? 텍스트. 그냥 문자, 글자죠. 문자 데이터인데 컨텍스트는 뭐예요? 컨. 그치. 쌓여 있는 거야. 그 글자들이 모여서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나타내게 해주는 게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이 그 UX를 개선한다는 거는요,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맥락이 있어야 돼요. 흐름의 맥락. 그리고 그런 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조력자,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디자인 솔루션. 기술 전반 및 디자인 솔루션. 그래서 우리는 프론트엔드 단에 관련된 UX를, UI, UX를 구성하신다는 얘기 무슨 얘기?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UI 개선해 주세요. 근데 내가 뭐 이런 걸 옆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코딩 방법을 모르겠어. 그럼 망하는 거죠. 못하겠어. 아, 그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이런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은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고 회사 가면 이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네, 실력을 높이는 거죠. UI, UX. 아시겠죠? 네, 이런 부분이 바로 UI, UX도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경험의 흐름은 요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한 거고요. 좋은 UX는 뭐다? 사용자에게 즐거움. 그러니까 그 사이트 목적에 맞게끔 사용자들이 즐겁다는 게 좀 너무 광범위한 얘기긴 해요. 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즐거워? 그러니까 목적성, 만족성이 높아지면 즐겁겠죠. 예, 만족성을 높일 수 있는 유저 UI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말은 아닌데 회사에 가면 사용자 요구 사항을요. 니들이 니즈를 알아 이래요. 니즈, 니즈라는 NEDS라는 말. 요구 사항들 그거를 영어를 한글로 항상 얘기해요. 이렇게 니즈. 그래서 사용자 니즈, 유저 니즈. 원래 유저 니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하려면 영어로. 근데 이제 이걸 한국말처럼 쓴다고요. 그래서 UX 개선을 하려면 사용자 요구사항, 뭐뭐뭐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기존 사이트를 분석하라고 제가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사이트에서 니즈를 도출하셔야 돼요. 어떤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우리가 역추적하는 겁니다. 역추적. 회사에서는 정방향으로 들어오지. 사용자 요구사항을 듣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반영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사항을 이렇게 거꾸로 추론할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시는 거죠. 자, UI, UX 사용자 요구사항. 요거를 해서 뭐 여기 뒷얘기는 더 자세히 볼 거면 너 UX를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뭐 우리가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 방법, UX 개발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쭉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나건 교수님 얘기를 조금 들었었는데 이분이 한 핵심적인 말, 뒷말만 좀 들어볼게요. 인터페이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접점과 또 그 접점에서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 포인트가 이거예요.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서도 쓰지만 컴퓨터에서 API 할 때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란 말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와요.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접점에서 뭔가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곳에서 사람과 기계, 머신, 사람과 제품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버튼을 누르세요. 뭐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시리아 해놓고 말하세요. 이렇게 쫙 켜지면 인터페이스잖아. 뭐 지금 날씨가 어때?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런 거지. 이런 게 인터페이스잖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이거 어떻게 써요? 라는 건 바로 인터페이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법 알려주세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인터페이스의 기본 개념을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UI, UX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설계도를 점심 후에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